돈을 잘 관리하고 쓰고 모으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소소경제 돈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돈오리 BFP 반갑습니다. 돈비 매니저 임성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돈. 네네네.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저희가 그 소소경제에서 그 보험의 주제로 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깜빡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 깜빡하셨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요즘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보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어떤 보험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아들! 영주야! 너 지금 손가락에 너무 힘을 주고 있잖아. 너 그러다가 손가락 관절염 걸려. 안 돼. 오, 살살. 지금 게임이 중요해? 네 손가락이 중요하지. 손가락 중요하지. 어떡해, 네. 너 그러다 손가락 부러질 것 같아. 엄마 말 들어? 게임하는 거 보면 지금 뭐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손가락이 막 손가락 정말 힘 좀 빼. 난립니다. 살살해, 살살. 살살. 어머, 아들, 물을 그렇게 꿀꺽꿀꺽 급하게 마시면 어떡해? 너 그러다가 체해.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단 말이야. 큰일 나. 한 모금 마시고 쉬고, 한 모금 마시고 쉬고. 약속? 엄마가 이런 거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한 네, 모금 마시고 굉장히 쉬고. 모든 거에 한 모금 대해서 마시고 쉬고. 걱정하고. 알지? 아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그러다 밟죠? 조심해. 조심. 안 돼.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돼. 진짜.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돼. 안 돼, 아들. 밟진다니까? 거기 조심. 아들, 너 방금 그러다가 큰일 나. 너 머리 땅에 박는 줄 알았어. 네, 허리 네. 꺾이고 그거 난리가 아니야. 지금 학교 못 가고 바로 병원 갈 뻔했어. 다음부터는 여기 이 정도, 3분의 2 정도만, 딱 요 정도만 인사해. 알았지? 너무 걱정돼. 방금 여기 땅에 머리 박는 줄 알고 뇌진탕 걸려, 아들.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다가 허리 꺾여. 이러면 또 하지 말라 그러네. 디스크야. 조심해, 아들. 너무 걱정돼. 우리 걱정돼. 아들. 불안해. 어떡하지? 안 되겠어. 보험을 들어야겠어. 돈비 매니저님, 이럴 때는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해요? 네? 네. 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사실 뭐 과장되게 아이들 걱정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네네. 저렇게 걱정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아마 부모라면 누구나 이 보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으실까. 네. 그 보험이 바로 자녀보험입니다. 자녀보험. 네네. 그래서 오늘은 좀 자녀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상담 사례. 네, 상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네. 저는 12살, 14살 자매를 둔 엄마입니다. 네. 현재 둘 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주변에서 15살이 되면 성인 보험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어린이 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5살이 되면 바로 성인 보험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좀 이렇게 의뢰를 하신 네. 분이 계세요. 15살이 좀 애매한 나이긴 하네요. 보통 네네네. 이제 15살 그러면 어른은 아니고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는 아동을 만 18세까지로 돼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15세가 되면 약간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1년 후가 되면 이제 14살 자녀가 이제 15살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성인 보험으로 바꿔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린이 보험에서 성인 보험으로 이렇게 뭐 재가입을 하거나 갈아탄다 이럴 경우에 꼭 15살이다. 이런 거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저라면 지금 14살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저라면 15살의 성인보험으로 갈아타기보다는 지금 시점에 좀 보장 기간이 긴 보험으로 재가입을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보장 기간이 긴 보험으로 바꾸더라도 우리가 뭐 가족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력이라든가 그리고 개인 상황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 보험이 매우 다양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꼭 전문가하고 그렇죠, 상담을 그렇죠. 받아보신 이후에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다양한 보험에서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게 보험 증권 읽어보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 보험 증권을 꼭 내가 직접 확인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보험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상품으로 뭔가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네. 비교 분석을 하신 이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네.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을 선택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뭐 전문가님께서 벌써 이렇게 어른용으로 하기보다는 그 재가입으로 어린이 보험으로 재가입하는 걸 추천했는데 네네네. 아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보험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어린이 보험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아이가 성장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상해로 인해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비해주는 보험이다. 이게 바로 어린이 보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종신보험이나 CI 보험이라는 보험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 보험들의 경우에는 만 15살이 넘어가야지만 가입이 가능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15살이 넘어가야 성인보험으로 우리가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보험 들으신 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게 뭐 보장 내용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일 큰 것은 기간이나 보험을 비용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하고 성인 보험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제가 이제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보장 기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간단하게 조금 천천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과거에는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보장 만기가 20세 만기, 20세. 30세 만기 이런 식으로 보장 기간이 짧았었어요. 네. 네, 그리고 성인 보험은 15살 이상이 되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예, 과거에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입을 하시더라도 이 성인 보험 15살 이후가 된 이후에 보험을 준비를 하더라도 보장의 범위가 축소가 되어 있는 이게 보험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장의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게 어린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좋냐,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느냐 이렇게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네네. 현재는 15세 이하이더라도 보장 기간을 80세, 90세, 10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또 보장 구성 또한 매우 좋아졌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암, 뇌질환, 심장질환 뭐 이런 부분들에다가 우리가 그 가와사키라든가 그다음에 모야모야병,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발병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뭐 골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준비가 또 가능한 네. 그렇더라도 우리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장 범위 차이도 굉장히 조금 다양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상품마다 또 보장 구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체크해 보신 다음에 우리가 어린이 보험, 자녀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어린이 보험이 이렇게 긴 것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네. 성인 보험하고 어린이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장 기간이 그렇죠. 가장 다른 걸로 알 수 있겠고 보장 기간이 또 이제 뭐 100세까지도 이제 간다니까 굳이 뭐 성인 보험으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그 사연 주신 분께서 14살 된 자녀가 만약에 뭐 100세 만기로 긴 보험 상품을 가입을 했다. 그럼 굳이 지금 갈아탈 필요는 없으시겠죠. 없겠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장 기간이 뭐 30세 만기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은 좀 100세 만기로 재가입을 하시는 걸 당연하겠죠, 추천을 그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 이유는 14살인 친구가 100세 만기로 가입하는 거와 30살 된 친구가 100세 만기로 암 진단비를 가입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보장 기간, 똑같은 납입 기간을 했을 때 지금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거든요. 30살이 되면 보험료가 비싸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만약에 지금 만기가 조금 짧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시점에 보장 기간이 긴 자녀 보험으로 좀 재가입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 중에 네네네. 어린이 보험인데 무슨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도대체 어린이 보험은 몇 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겁니까? 어린이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등학생, 법적으로는 18세까지.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그건 정답이 땡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린이 보험, 자녀 보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녀 보험의 경우에는 30살까지도 예,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이쿠. 그래서 어른이 어떻게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느냐? 그래서 일명 어른이 보험이다라고 그건 뭐 예, 이야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적절한 표현이에요. 어린이 네네네. 보험.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보험을 30살까지도 가입을 가능하다 보니까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인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게 어떤 거죠? 가격하고 품질이죠, 뭐. 그렇죠. 그걸 우리는 가성비라는 네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어린이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질병에 걸릴 확률 낮으니까. 낮다 보니까 보장 금액도 크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장 구성 또한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9세, 30살 이렇게 되신 우리 어른들도 예, 이 어린이 보험에 그래서 관심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요. 어린이 보험을 어른이 가입하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네네. 이게 보통 이제 보험을 몇 살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결정되는 것이 이제 비용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좀 달라지나요? 나이에 따라서 발병률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비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녀 보험과 성인 보험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암 보장 금액 같은 경우에 10대가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당연히 낮겠죠. 낮을 수밖에 네. 없겠죠. 발병률이 낮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30살이 가입하게 되면은 조금 올라가겠고. 이게 조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10대가 가입하는 거랑 30대가 가입하는 그 거랑 20년 차이가 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를 똑같은 기간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내 기간을 그렇죠. 내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가 10대가 20년 내고 30살에 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납입 기간이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내고 끝나고 또 20년을 내야 되거든요. 일찍 끝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 납부하는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들도 꼭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2대 성인병. 2대 성인병 진단비에 같은 경우에는 10대의 경우에는 발병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보장 금액을 5천만 원. 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지만 5천만 원 정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또 30대의 경우에는 또 발병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이러다 보니까 보장 금액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보험을 성인까지 보장받는 긴 상품으로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준비를 한다라면 비용은 절감시키면서 보장의 범위는 훨씬 더 넓고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전 몰랐습니다만은 그 어린이 보험과 어른이 보험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 저같이 아주 몰랐던 사람들도 있지만 좀 어설피 알고 있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다는 말씀 들었어요. 아, 네. 많은 분들께서 이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의 그 가장 큰 고민거리,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가 화폐 가치 하락. 네, 화폐 가치 하락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굳이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성인이 됐을 때 다시 가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이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20, 30년 전에 2천만 원도 큰 돈이었고 지금도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의 규모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2천만 원의 돈이라는 똑같은 건데 우리가 돈의 씀씀이의 차이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돈의 규모는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않으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의 돈은 20, 30년 뒤에도 5천만 원의 돈이고 이 돈도 큰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많은 분들께서 그때 가서 5천만 원을 준비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5천만 원이 미래에도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저라면 지금 5천만 원을 준비를 하신다면 미래에는 1억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화폐 가치를 상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5천만 원을 준비하신 다음에 미래에 좀 부족함이 있으면 네. 그 부족한 부분만큼만 보완을 한다고 하면 보험료를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걸 복층 설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첫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보장의 범위가 많이 달라진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발병률이 높으면 그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거든요. 손해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험급 지급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담보들을 굳이 끝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암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아지고 있고 지금 여성분들한테 가장 높은 암이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이 갑상선암이 과거에는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암이 보장 금액이 2천만 원이었다라면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분리해놨어요. 아, 그래서 유사암은 일반암에 비해서 뭐 낮아지나요? 10%, 20%밖에 아 그래요. 예, 이게 뭐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평균 10%에서 20%밖에 안 나와요. 아, 그러면은 과거께 더 좋았겠죠. 그러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남녀 생식기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장 전막내암. 자, 이런 암들이 지금은 일반암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어느 암으로 분류가 될까요? 유사암이나 유사암이나 또 다른 뭐 장치를 하겠죠. 그렇죠. 특정 소외감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훨씬 더 보장 범위가 훨씬 더 지금 넓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혹여라도 성인보험으로 우리가 다시 가입할 때, 뭐 30살 전에 보험을 가입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과거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 과거력이라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기 전에 병원 치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당뇨약도 당뇨나 복용하시는 것도 고혈압 하면 이제 맞습니다. 보험 하셨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할증이라는 게 붙어서 똑같은 보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맞아요.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요즘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막 게임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척추 측만증 이로 인해서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게 되면 허리에 대한 보장을 뭐 평생 안 해주겠다. 네. 아니면 뭐 몇 년 동안은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제약이 걸리게 되고 특히나 요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이게 수면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신경정신과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보험 가입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네. 근데 지금 같이 건강하고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이 넓을 때 준비를 잘 하신다라면 이런 걱정을 다 하지 그렇군요. 않으셔도 되는 네. 그런 말씀을 꼭 시간이 드리고 거의 싶습니다. 돼서 한 가지 정도 질문밖에 안 되는 예,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어린이 보험 잘 네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꼭 체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네 가지 빠르게 네.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목적에 맞는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인지. 네. 두 번째는 상품에 따라서 보험료도 천차만별이고 상품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꼭 하셔야 되고 네. 세 번째는 실손 의료비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네 번째는 현재 우리가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뇌혈관이나 심혈관이나 이런 부분들 준비 잘 되어 있는지 진단비만 준비되어 있는지 수술비만 준비되어 있는지 네, 네.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는 3에서 100%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만 꼭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요한 네 가지를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어린이하고 어른이에게 아주 유익한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모자란 점 있으면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열심히 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돼서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이었는데 마지막에 네 가지를.